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육류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할 때 보기에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일단은 구분해서 가와 나로 나뉘는데 가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나에서는 배달을 통해 판매 제공되는 닭고기, 치킨을 얘기하는 것 같죠. 자, 이랬을 때 표시 방법에서 육류의 원산지 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국내산의 경우 괄호 안에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국내산이 되려면은 돼지고기는 2개월 이상, 그 다음에 닭과 오리는 1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을 해야만 국내산이라는 걸 붙일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축산물명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삼겹살 국내산, 삼계탕 국내산. 근데 닭은 프랑스산이다. 이렇게 돼. 그다음 훈제오리 국내산, 오리는 일본산.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국내산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디서 수입했는지를 쓰라는 얘기예요. 쓰더라도 국내산을. 그 다음에 2번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 국가명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닭갈비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실제로 음식점을 가보시게 되면은 국내산 뭐 중국산을 섞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배달을 통해 가는 경우는 조리한 닭고기를 배달을 통해 판매 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의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지에 표시한다. 그러니까 수입한 국가의 국가명을 쓰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1에 따른 원산지 표시는 위, 가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찜닭 국내산, 양념치킨 뭐 브라질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가를 따른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되게 애매한 말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명확하죠. 그 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내산인 경우에는 국내산을 써라. 그 다음에 국내산을 또 쓸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었냐면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2개월 이상. 닭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사육한다면 국내산을 쓰고 그 다음에 원산지, 수입국가가 어딘지를 쓰면 되는 거죠. 됐죠? 수입했다? 그럼 수입한 국가를 쓰시면 되는 거고. 맞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기억. 국내산 돼지고기와 프랑스산 돼지고기를 섞은 돼지갈비를 유통할 때는 돼지갈비 국내산과 프랑스산 섞음으로 표시한다. 맞죠? 니은 덴마크산 돼지를 수입하여 1개월이면 안 되죠. 그죠? 2개월 이상입니다. 삼겹살 유통할 때는 삼겹살 국내산이 아니죠. 그죠? 삼겹살 덴마크산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딕은 중국산 훈제오리를 수입하여 2개월 후 유통할 때 훈제오리 국내산, 오리 중국산을 표시한다? 아니죠. 훈제오리 얘가 애초에 들여와서 키운 게 아니라 이미 훈제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훈제오리 중국산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틀렸고 리엘 국내산 닭을 이용하여 양념치킨으로 조리한 후 배달 판매할 때는 양념치킨 국내산이죠.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보겠습니다. 세미는 1박 2일로 경주 여행을 떠나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첨성대 유적지를 방문했다. 다음 중 세미의 유적지 방문 순서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석굴암, 안압지 중 한 곳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석굴암 또는 안압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에 위배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계획대로라면 첫 번째 석굴암을 방문했을 때는 두 번째는 첨성대예요. 그러면은 석굴암을 갔으면 다음은 첨성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안압지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안압지가 아니에요.
됐죠? 두 번째는 안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합지가 아닌 걸 또 배제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석굴암이 아니었다. 불확실한 정보들이죠. 세 번째는 석굴암이 아닙니다. 맞죠? 석굴암이 들어가 있으면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이 첨성대라면 첫 번째가 불국사예요. 자, 세 번째가 첨성대라면 이러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불국사다. 첫 번째 불국사. 잘 보세요.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굴암 아니면 안합지입니다. 첫 번째가 불국사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세 번째가 첨성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에 첨성대면 첫 번째가 불국사 나와야 되니까. 맞죠? 이거는 이제 역이 대우로 따지는 건데 이 세 번째가 첨성되면 첫 번째가 불국사다라는 명제의 대우는 뭐예요? 첫 번째가 불국사가 아니면 세 번째는 첨성대가 아니다. 근데 첫 번째는 불국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도 첨성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석굴암도 아니어야 되고 첨성대도 아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2번이 안 되는 겁니다. 2번이 지금 세 번째 첨성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된다. 여기까지. 다음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은 다음 밑줄 친 이것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 고정관념, 편견 등 심리적 타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어야 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 필요한 스킬을 습득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것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지식과 스킬을 습득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이죠. 뭐 체계적인 교육 훈련. 이런 것들 하려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니까 뭐 단순했네요. 이건 답 1번입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14번입니다. 다음은 문제의 세 가지 유형인 발생형 문제, 탐색형 문제, 설정형 문제에 대한 상황이다. 설정형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보고서 보시오. 설정형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한다. 이거는 탐색형이고요. 설정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 자동차를 예로 들어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발생형.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 지금은 되긴 하는데 잘 안 듣는다. 이 상황은 탐색형. 그 다음에 뭐 차를 바꾼다. 이런 것들의 설정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일단 발생형이죠. 니은 새로 만들어지는 인공섬에서 예측되는 교통사고를 파악해야 한다. 인공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파악했는데요. 그죠? 그러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죠.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설정형이 되고요. 디귿 새로 설치한 신호등의 고장으로 발생형이고요. 리을 순경들의 안전을 위한 방침을 조사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리을과 미음은 탐색형이다. 이렇게 되면은 니은만 설정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보죠. 15번. 다음은 문제 해결 절차에 문제 도출 단계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나타낸 자료이다. 제시된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원인 A, 원인 B. 그 다음에 원인 A를 다시 뭐예요? 근본적 원인, 근본적 원인 2.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 1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1, 근본적인 원인 2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2. 이렇게 갈라진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가지치기 로직 트리라고 합니다. 로직 트리.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1번에 나와 있는 so what은 뭐예요? so what? so what? 이게 그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A라는 게 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A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감소했어.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뭘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 비용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적어지게 되면은 뭐 수익이 어쩌고저쩌고 앞으로 줄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뭐 네 월급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so what은 그래서 뭔데 이 그래서 뭐라는 것은 계속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뭐 그래서 이거구나 결론을 향해 갑니다. 가는 것을 so what 이렇게 얘기합니다. so what. 그 다음에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요것은 그 일반적으로 많이 소개가 되지는 않아요. so why so 정확하게는 why so입니다. why so 됐죠? 이거는 뭐냐면 so what은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데 why so는 그건 왜 그런 건데 이건 왜 그런 건데 이건 왜 그런 건데 그건 왜 그런 건데 왜 그런 건데요. 왜 그런 건데 왜 그런 건데 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 달에 상여금 원래 100% 주기로 했었는데 상여금이 50%밖에 안 나왔어. 왜 그런 건데? 우리 회사가 원래는 그 직원들 월급을 그 예상해서 얼마큼씩 주기로 했었는데 매출이 안 나왔대. 그거 왜 그런 건데? 매출이 왜 안 나왔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매출이 안 나온 이유는 뭐 투자를 덜 했대. 왜 투자 덜 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Y소라는 것은 원인. 하는 거죠. 근본 원인이라고 할까요? 근본 원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 근데 일반적으로는 쏙 왓에 대한 내용만 주로 나오긴 하는데 많이 써있긴 한데 실제로는 이 두 개가 대비되는 겁니다. 실제로 책에는 쏙 왓만 있고요. 와이소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있어요. 와이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피라미드 구조 방법은 자, 하위에 있는 사실이나 어떤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피라미드 모양으로 올라가고 상위 주장을 만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밑에 걸 가지고 상위 주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피라미드 구조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왓 분석 방법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설명을 제가 드렸었죠 한번.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그 다음에 위협 이렇게 강점과 약점, 기업 내부적인 그 다음에 기회와 그 위협은 시장 환경, 기업 외부적인 내용. 그래서 이 두 개와 이 두 개 조합을 해서 총 네 가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 분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로직 트리 방식이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가보겠습니다. 16번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창의적 문제와 분석적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분석적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창의적 문제 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은 귀납과 같은 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귀납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어떤 경험에 의한 증명, 논리적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해가 동쪽에서 떴고 오늘도 동쪽에 떴어. 내일도 떴어. 계속 동쪽에서 떠. 그러면은 10년 뒤에도 동쪽에서 해가 뜨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게 되면 분석적 문제에 대한 해답은 창의적 문제에 대한 해답보다 많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 자체를 쪼개서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는 거. 이게 분석이거든요. 창의적 문제는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어떤 해결 방법, 해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분석적인 것은 영원히 쪼갤 수는 없거든요. 조건들을. 그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 3번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은 다음은 환경 분석에서 사용하는 3C 분석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 다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보기에서 찾아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고객, 커스터머죠. 그 다음에 그 회사, 그 다음에 경쟁사 이 단어들의 각각 앞글자를 따서
CCC. 그래서 3C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 그다음에 회사 또는 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제가 잘못 썼어요. 자, 순서가 상관은 없는데 자사, 그 다음에 뭐 경쟁사, 그 다음에 고객. 자,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그대로 써 있네요. 자사가 컴퍼니예요, 그렇죠? 경쟁사, 고객입니다. 다 C예요, 맞죠? 그럼 이게 사실은 그 어느 정도는 수학 분석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사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내부 이거죠, 내부. 그 다음에 경쟁사 외부죠. 고객도 외부입니다. 다 외부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내부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을 비교해서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분석하는 방법을 3C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거죠. 이 둘을 만약에 연결했다. 이렇게 연결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자사에는 있고 경쟁사에는 없는. 찾아야 되고요. 자사에는 없고 경쟁사에는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게 또 3C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은 뭐예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고객의 니즈. 그렇죠? 그래서 이 니즈를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경쟁사는 이 고객의 니즈에 맞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구분해서 분석하는 방법, 이것을 3C 분석이라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가가 고객이에요. 나가 자사, 다가 경쟁사입니다. 기억, 주요 소비층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고객이 되겠습니다. 고객. 그래서 일단은 가에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선택지 소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가에 디귿이 들어가느냐 미음이 들어가느냐 따져야 되죠. 디귿, 신규 경쟁자의 진입 장벽은 어떤가? 경쟁사잖아요,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아니고 미음, 소비자들의 정보 습득 및 교환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고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 읽어본 것도 해볼까요? 니은, 우리 조직의 장단점 뭐예요? 자사입니다. 나예요. 그 다음에 리을, 경쟁사의 핵심 경쟁력은 뭐냐? 핵심 경쟁력은 뭐예요? 자, 경쟁사니까 경쟁사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은 어렵지 않게 2번 나옵니다. 다음 18번, 19번 가보겠습니다. 18번, 19번. 다음 사례를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설탕과 프림을 넣지 않는 고급 인스턴트 블랙 커피를 커피 믹서와 같은 스틱 형태로 선보이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F회사의 경영진의 반응은 차가웠다. F회사의 커피 믹스가 너무 잘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등장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기획팀 부장,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묻는 회의가 아닙니다. 신제품 개발에 대한 서로의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데 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마케팅팀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마케팅 부장, A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연구소 자체 공장에 파일럿 라인을 만들어 샘플을 생산했으면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연구소 소장,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신제품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자,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랬더니 기획팀 부장, 조금이라도 신제품 개발을 위해 생산 현장에서 무언가 협력할 방안은 없을까요? 마케팅 부장. 자, 마케팅 부장은 고급 인스턴트 커피 생산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본 후 한 단계씩 전진하면 어떨까요? 기획팀 부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연구소장, 커피 전문점 수준의 고급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커피 전문점이
만드는 커피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뭔가 좀 연구소 소장이 좀 다른 느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적응, 이해를 잘 못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자, 마케팅 부장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지를 줬어요. 하지만 100% 커피 전문점 원두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점 커피를 100으로 봤을 때 8에서 90%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연구소 소장, 퀄리티는 높이고 일회용 스틱 형태의 제품인 믹스 사용 편리성은 그대로 두자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선 120도로 커피를 추출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액체인 커피를 봉지에 담지 못하니 동결 건조 방식을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용소장, 보통 믹스 커피는 하루에 1톤 분량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데 이야기한 방법으로는 하루에 100kg도 못 만듭니다. 마케팅 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되게 용소 소장이 자꾸 태클 걸거나 이런 느낌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산적인 내용으로 끝난 거죠. 왜냐하면 마케팅 부장이 기본적으로 뭘 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됐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현실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뒤로 갈수록 조금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뭔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된 상황인 거죠. 자 라고 했을 때 18번 마케팅 부장이 취하는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소프트 어프로치하고 하드 어프로치 이 퍼실리테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세 명이 짝꿍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짝꿍은 아니고 트리오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이 세 명이 잘 나오고요. 특히나 소프트 어프로치하고 하드 어프로치는 보통 많이 묶입니다. 됐죠? 둘 다 어프로치니까 다가가는 방법인데 하나는 부드럽게 다가간다. 소프트 어프로치. 그다음 하드 어프로치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소프트 어프로치와 하드 어프로치의 각각의 장점이 있죠. 소프트 어프로치는 돌려서 얘기하는 게 좀 단점입니다. 우회를 하기 때문에 하드 어프로치는 곧바로 얘기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개인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장단점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18번에서 마케팅 부장이 취하는 문제 해결 방법은 소프트나 하드 쪽이 아니에요. 이거는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걸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촉진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뭔가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연구소 소장이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잖아요, 상황을.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해요. 근데 꼭 어디 하나 한 명씩은 다 빌런이 있죠. 꼭 잘 못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좀 엉망으로 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잘할 수 있게끔 잘 이끌어주는 거. 이게 퍼실리테이션이에요. 됐죠? 그래서 잘 못하는 걸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8번은 퍼실리테이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F회사의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였어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없었던 것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가보겠습니다. 20번은 환경 분석, 주요 기법 중 사업 환경 구성하고 있는 자사, 경쟁사,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기법은 바로 나왔네요. 3C 분석. 답은 2번이 되고요. 스왓하고 비슷한 구석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MEC, SMART 기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MEC 것만 좀 볼까요? MEC. 별거는 아닌데 이 MEC 사고에 관련해서 키워드가 좀 있어요. 키워드. 그래서 그 키워드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MECE.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고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때 문제에 대해 종합 정리할 때 자, 이제 중요한 키워드 나옵니다. 중복 없이
누락 없이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중복 없이, 누락 없이.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MEC도 나열을 한 형태예요. 로직 트리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만들어 놓고 이 내용들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진 거 없나? 누락 없이. 이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겁니다. 누락 없이. 그 다음에 겹치는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중복 없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MEC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냐 없냐로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좀 볼게요. 답은 하지만 이제 답은 자사, 경쟁사, 고객 3C 분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